김영수 씨는 오늘 아침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음 달 태어날 예정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주민센터 직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김영수 씨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에 간 아들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은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심지어 택시에서도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궁금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바로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드디어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같은 조건의 사람들도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혜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이정호 씨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핵심 공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요소는 본인의 정확한 자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만 받아도 1인당 40만 원을 받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며 30만 원이에요.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대상자도 30만 원입니다. 일반 국민은 15만 원이 기본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6월 18일 당시에는 취약계층이 아니었지만 지금 자격이 변동되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해당 자격별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소는 거주 지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지역에 사는 분들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강원도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울릉군 같은 곳들이죠. 비수도권 지역은 3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이정호 씨는 바로 이 혜택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세 번째 성공 요소는 신청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아야 해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면 이사 후에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반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이 유리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받아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성공 요소는 신청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7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한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요.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숨은 혜택들도 있습니다.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9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군인들은 나라사랑카드로 받아서 PX에서 사용 가능하고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을 원하는 군인은 위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제 형제자매까지도 대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법정 대리인,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가능했는데 범위가 확대된 거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있어요.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와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예외 상황이 꽤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거주 불명자인 경우, 세대주가 해외 체류자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사용처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에서는 쓸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에서는 안 됩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는 입점 매장이라도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 가능해요. 배달 관련해서도 꿀팁이 있어요. 배달앱에서 미리 결제하면 안 되지만 음식이 와서 배달기사에게 직접 단말기로 결제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택시는 개인 택시는 언제나 가능하고 법인 택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해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부정사용 탐지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어서 실시간으로 모든 사용 내역이 감시됩니다. 무인 점포에서 특정 품목을 반복 구매하거나 다량 구매 후 환불을 반복하면 자동으로 경고가 뜹니다. 실제로 2023년 충북에서 146명이 적발돼서 총 3억 원이 환수되고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됐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 현금으로는 절대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가짜 신청 링크 문자도 조심해야 해요. 전부 다 카드사에서는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1670-2525 전담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7월 18일 금요일부터 운영해요. 이정호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세부 정보들을 미리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본인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 거주 지역이 추가 혜택 대상인지, 어떤 신청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같은 조건이라도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